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강력한 눈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의 한인단체들이 신년 할애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와 무지개의 집이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올 7월부터는 뉴욕 가정상담소로 통합됩니다. 퀸즈 플러싱 공영주차장의 요금 체계가 오는 16일부터 대폭 변경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신년부터 동장군의 기습과 함께 뉴욕, 뉴저지에 강력한 눈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풍까지 동반한 매서운 겨울 폭풍이 4년 만에 강추위를 몰고 오는데요. 도로, 항공편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북부 지역에 폭설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대는 뉴욕과 뉴저지에 6에서 12인치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뉴욕 중부와 보스턴 등 일부 지역은 시간당 2에서 4인치의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주말까지 화씨 20도대 영하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오고 영하의 날씨로 떨어진 도로는 빙판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올 들어서도 가장 춥지만 2009년 1월 16일 이후 최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해튼 센트럴파크는 낮 최고 기온이 화씨 20도,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는 화씨 15도로 예상돼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화씨 3도로 영하 1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눈폭풍으로는 동북부 지역 7천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항공기 운항 취소 등과 같은 피해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갑오년 청말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말은 성공과 강인함, 건강함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뉴욕의 한인단체들도 오늘 신년 할애식을 갖고 말처럼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뉴욕 한인회와 주 뉴욕 총영사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뉴욕협의회는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신년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손세주 뉴욕 총영사가 대독한 신년사에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전제 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경기 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인 2세들에게 물려줄 자산은 정치적인 힘이라며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민 회장은 한인들이 결속하기 위해서는 한인이 많이 사는 플러싱에 한인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며 올해에도 한인회관 이전 문제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의 퀸스 건립은 2세들이 물려받을 위대한 한인 사회를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릴 2세, 3세들의 미래를 위해서 뉴욕 한인회관의 퀸스 건립은 꼭 건너야 할 다리가 될 것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정재균 회장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뉴욕에서도 통일학교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통일이 우리 민족의 영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포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오는 13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플러싱에 위치한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제54주년 뉴욕 한인회반과 미주 한인회 날 행사에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시대가 어제부터 개막됐습니다. 109번째 뉴욕 시장이 된 드블라지오는 우리의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힘차게 밝혔습니다.
어제 정오 시청 앞 광장에는 천여 명의 뉴욕 시민이 몰렸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 부부를 비롯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등 지역 정치인들과 전직 시장들, 시민들이 함께한 신임 뉴욕 시장의 취임식이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에 앞서 어제 해가 바뀐 직후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의 자택 앞에서 선서를 하고 시장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신임 시장의 취임 선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연방 주택도시개발부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취임 연설에서 뉴욕시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노력은 지금 시작된다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민주택 공급 확대, 로컬 의료시설 보존, 무상 유아원 프로그램,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즉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도입할 것도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을 통해 스캇 스트링거 신임 감사원장과 레티샤 제임스 신임 공익옹호관도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대표적 여성 보호단체인 뉴욕 가정상담소와 무지개의집이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는 오는 7월부터 두 단체는 뉴욕 가정상담소로 통합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0년 폭력 피해 여성과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고 상담 제공을 위해 설립된 뉴욕 가정 상담소. 특히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전문 상담 기관으로 한인 사회에서 유일하게 24시간 핫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리 사회에 소외받는 약자들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는 무지개의 집은 한인 사회에서 유일하게 갈 곳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임시 쉘터를 제공하는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지난 21년간 가정폭력이나 노숙 등의 위기에 놓인 여성 등 300여 명이 무지개의 집 쉼터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두 단체가 오늘 전격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합병을 추진해온 두 단체는 각 단체들의 장점을 결합해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저희가 더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지금 현재 무지개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속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상담소에 없던 거를 저희가 얻게 됐습니다. 쉘터. 너무나 큰 애쓰시고 저희한테 큰 재산이 될 건데요. 저희는 저희대로 이제 그 무지개 상담소의 한 프로그램처럼 그대로 우리 풀타임 스태프들 또 파타임 또 매니저님 그대로 다 가고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좀 더 큰 기관이 돼가지고 더 스트롱하고 더 포지티브하게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잘해갈 겁니다. 두 단체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는 오는 7월 1일부터 뉴욕 가정상담소로 통합됩니다. 하지만 기존 두 단체가 운영하던 서비스와 고객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무지개집 정말 한인 사회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유일하게 운영되는 쉘터 프로그램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집을 정말 한인 사회의 자산으로서 저희가 키울 수 있도록 따로 무지개집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뉴욕 가정상담소는 오는 5월에 열리는 창립 25주년 만찬에서 두 단체의 공식 합병식을 개최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민영화라는 말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뉴욕시가 운영해오던 플로싱 공영 주차장이 민영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퀸즈 플로싱 공영 주차장의 요금 체계가 대폭 변경됩니다. 이달부터 플로싱 커먼스 공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오는 16일부터 퀸즈 플로싱 공영주차장의 요금 체계가 24시간 운영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요금도 변경됩니다. 이는 그동안 뉴욕시가 운영해오던 플로싱 공영주차장이 민영화되면서 사설업체인 스탠다드 파킹이 운영 관리하게 된 때문입니다. 변화될 요금 체계는 우선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 요금이 부과되지
정해지지 않는 현재와 달리 앞으로는 24시간 내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장기 주차 종류도 현재 최대 16시간 주차와 분기별 주차가 없어지고 대신 최대 12시간 주차, 최대 24시간 주차 등이 새롭게 생깁니다. 일반 단기 주차의 경우 쿼터당 15분으로 요율은 동일하지만 현재 최대 3시간까지 가능한 연속 파킹 시간은 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분기별 주차권을 구입한 운전자들에게는 뉴욕시 교통국이 별도로 편지를 보내 환불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스탠다드 파킹사는 오는 16일부터 약 2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장단기 주차 공간의 수를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장기 주차 공간을 줄여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단기 주차 공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거칠해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가 하나하나 개편됩니다. 범죄 경력 증명서는 유학이나 취업 등에서 범죄 전과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인데요. 앞으로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이 모든 제외공간에서 간편하게 행해집니다. 한국 외교부는 그동안 제외국민이 해외에서 신청하는 국영문본 범죄 경력 증명서를 1월 1일부터 전 제외공간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증명서는 발급 절차가 복잡해 문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전자 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발급하도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습니다. 발급 기간을 2주 내로 단축하고 서류 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부담하던 국제 우편 비용도 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관을 통해 한국경찰청에 발급 신청을 하던 것을 제외공간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발급 절차 개선을 통해 공관과 외교부 경찰청을 연계하는 업무량도 대폭 감소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는 경찰청과의 성공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이번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는 유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제외국민 보호와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강력한 총기 규제법이 대부분 합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다든지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뉴욕주의 총기 규제 강화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뉴욕주 버팔로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스크래트니 판사가 지난 31일 판결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10발을 초과하는 대용량 탄창 등을 금지하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총기 규제법은 지난 2012년 샌디옥 참사 이후 제정됐습니다. 스크래트니 판사는 해당 조항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를 달성하는 데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합헌에 합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법은 뉴욕주가 특별히 위험하고 자기 방어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부 총기에만 적용된다며 시민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어권에 뚜렷한 위해를 가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탄창에 장착할 수 있는 실탄수를 7발로 제한한 조항은 자의적인 규제로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주의 총기 규제법에 대해 미 총기협회와 총기 판매업체 등은 이 조항이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한 총기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계절이나 경기 흐름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비즈니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옐로캡 기사들도 특정 계절과 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옐로캡 기사들의 고소득 시간은 목요일 오후 10시, 수요일 오전은 가장 수입이 저조했습니다. 뉴욕시 옐로캡 메달리온은 총 13,437개인 것으로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의 연례 보고서를 분석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일 운행 건수는 48만 5천 건, 한 건당 평균 이동거리는 2.6마일, 90% 이상이 맨해튼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루클린과 퀸즈 등 외곽 보로의 영업률은 3%와 1% 등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퀸즈의 43%, 브루클린의 23%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들의 출신 국가를 보면 방글라데시가 전체의 23.1%로 가장 많았으며 파키스탄이 13.2%, 인도가 9.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출신은 5.9%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이 1.9%로 결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사들의 시간당 평균 수입이 제일 높은 시간대는 목요일 오후 10시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은 기존 통군 인구와 레스토랑, 바 등을 찾는 유흥 인구가 더해지는 시간대로 시간당 4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또 발렌타인스데이 전 토요일도 대목으로 꼽혔으며 4, 5월 역시 고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수입이 가장 낮은 시기는 수요일 오전 3시였고 자연재해나 악천후가 발생했을 때는 고객이 뚝 끊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